비엔나 메도우락 식물공원에 조성된 코리안 벨가든에서 완공 11주년을 기념하는 한국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최후談판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디폴트가 시작되면 수천만 명의 연금, 의료, 봉급이 지연되고 증시는 20% 폭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강력 차단하려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전공에 따라 연봉이 두세 배 큰 차이를 보여 컴퓨터는 10만 달러, 음악 예술은 3만 달러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리안 벨가든 11주년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펼쳐져 한국 문화의 아이콘, 이민 역사의 이정표, 한미 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코리안 벨가든은 한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쉼터에 머물지 않고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뿌리를 심어주는 동시에 모든 미국인들에게도 이민 역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인들의 노력과 정성, 주류 지도자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구성된 지 11주년을 맞은 코리안 벨가든, 한미수교 141년,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년, 한미동맹 70년의 뜻깊은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비엔나 메도우락 식물공원에 조성된 코리안 벨가든에서는 지난 토요일 완공 11주년을 기념하는 한국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코리안 벨가든 11주년 기념과 문화축제에는 WKTV 전영남 회장과 부인 루시 전 여사, 케빈 윤 사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유력 인사들과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 북버지니아 공원국 관계자들, 일반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코리안 벨 가든을 만들고 11년이나 지켜온 한미문화재단 이정화 대표는 한인들의 정성과 한미 양국의 행정,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11년 전에 완공된 코리안 벨 가든은 한국 문화의 아이콘, 한인 이민 역사의 이정표, 한미 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성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여기가 마음의 고향이며 이제 저희 쉼터 아닙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주변에 우리 정치인들 좀 더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working together, we are in the same family. WKTV 케빈 윤 대표는 축사에서 코리안 벨가든은 10년 넘게 한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차세대들에게는 우리의 뿌리를 심어주는 역사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타인종, 주류 사회에도 이민 역사의 모범이 되도록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as we celebrate this milestone anniversary, let us not only look back with gratitude, but also look forward with excitement. May the Korean Bell Garden continue to thrive and serve as a bridge that connects our two cultures for generations to come. Thank you all for being a part of this remarkable celebration. Thank you. 한국 정부를 대표한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의 축사를 김봉주 영사가 대독했으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들이 대거 나와 코리안 벨가든 완공 11주년과 문화축제를 축하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코리안 벨가든은 페어팩스가 인종 다양성으로 열려있는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인들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널리 기여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치하했습니다. But also a reminder of the rich cultural diversity that we enjoy in Fairfax County and throughout Northern Virginia, and it's something that I never take for granted. And so I want to thank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their contributions to Fairfax County, which are significant. And we come together really today as Americans. 맥케이 의장과 함께 나온 슈퍼바이저들은 메이슨 지역의 페니 그로스, 셜리 지역의 케이시 스미스, 헌터밀 지역의 월터 알콘, 브래덕 지역의 제임스 왈킨쇼, 드레인스빌 지역의 존 파우스트, 스프링필드 지역의 팻 해티티 등 슈퍼바이저 거의 전원이 총출동했습니다.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마크 워너 연방 상원 의원과 버지니아 주정부를 대표해 공화당 제이슨 미아레스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식후 행사로 우태창 노인 회장 등이 용포를 입은 왕과 왕비 행렬을 재현하고 타이거 태권도장 젊은 수련생들의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져 한인이민 1세대와 차세대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오늘 저녁 백악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예산 삭감 협상을 타결할지 결렬시킬지 최후談판에 돌입했습니다. 6월 1일 국가부도에 빠져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엑스데이트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극적인 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과 공포도 여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수장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최후談판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시각 22일 저녁 5시 30분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최후談판에 돌입했습니다. 1차와 2차 백악관 회동이 양당 양원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5인 회동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회동은 열세를 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의장 간의 단독 회동이어서 사실상 최후談판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정부 지출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해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는 이른바 엑스데이트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연방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삭감할지 메이크 딜, 타결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딜, 결렬시키느냐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비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조기 귀국하기 직전까지 블레인 게임을 하는 바람에 비관적이었다가 귀국 도중에 메카시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실무 협상을 재개시킨 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이어서 곧 타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의장을 대리해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게럿 그레이버스 연방 하원의원은 예산 삭감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숫자만 결정하면 된다며 다른 정책 제안들은 모두 종속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 예산 삭감을 놓고 숫자만 조정하면 곧 타결짓게 되고 그러면 국가 부채 한도부터 올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만큼은 피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 삭감 규모와 관련해 백악관은 2024 회계년도 연방예산에서 국방비와 국내 예산을 동시에 동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국방비는 계속 올리는 대신 국내 예산은 더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제한 기간에 대해 백악관은 2년을 제시한 반면에 공화당 하원은 6년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 부채 한도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 백악관은 2024 대선 직후인 내년 말까지 사용할 만큼을 제한한 반면에 공화당 하원은 내년 3월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올리기를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합의 실패 시 6월 1일 이후에는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비필수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하며 금융시장이 급락하고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급등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시작하면 단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 명의 사회보장연금과 의료 혜택, 봉급과 대금 지급이 지연돼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국가 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위기 때와 같이 수일 만에 주가가 20%나 폭락해 은퇴저축과 투자금의 자산 가치가 3조 달러는 사라지게 되고 2008년 대불경기 때와 같은 마이너스 6%의 급격한 불경기로 추락하는 등 경제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대재앙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이제 공포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6월 1일 이른바 엑스데이트부터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도 지출할 수도 없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인 단기에 그치더라도 대혼란과 경제적 직격탄을 맞게 되고 6월과 7월까지 길어지면 대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디스 등 경제 분석 기관들의 경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셜연금 체크를 받지 못하고 의료 보장들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첫날인 6월 1일 6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들의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제공자들에게 470억 달러의 대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군 봉급 100억 달러와 재향군인 베네핏 120억 달러의 지출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6월 2일에는 6,600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250억 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월 5일에는 4,300만 명이 받고 있는 후스탬프 식품지원비 10억 달러의 지급이 스톱될 수 있습니다. 6월 6일과 8일, 9일에는 8,50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각주 정부들에게 내려보낼 하루 60억 달러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6월 9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방 공무원 봉급 50억 달러의 지출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공무원 185만, 현역 미군 130만 명을 비롯한 430만 명 가운데 비필수 요원들 최소 80만 명 이상은 무급 휴가를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의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방 계약사들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야 하고 장기화 시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협상 결렬 즉시 주식과 채권, 미 달러화 등이 폭락하게 되고 차입 비용과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급등하게 됩니다. 일주일 이내의 단기 디폴트에도 2011년 디폴트 대치 때와 같이 주가가 20%나 폭락해 미국민들의 자산이 최소 3조 달러는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시에도 마일드한 불경기를 부채질하고 150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현재 3.4%에서 5%로 급등하게 됩니다. 국가 디폴트가 7월까지 계속될 경우 주가는 45%까지 폭락해 미국민들의 은퇴저축과 투자액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나 증발하게 되고 8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상실해 실업률이 8%로 급등하며 올 하반기 마이너스 6%나 후퇴해 2008년 대불경기가 재현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진통제 펜타닐의 오남용으로 미국에서 한 해 7만 5천 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펜타닐을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영구 분류해 강력히 추적하고 밀매 조직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홀트 펜타닐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바이든 백악관이 공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곧 초당적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마약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펜타닐을 강력 차단하려는 초당적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홀트 펜타닐 액트를 전폭 지지한다면서 이는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연도 교소에서 유니티 에어젠다의 하나로 펜타닐 차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버지니아 출신 모건 그리스피 하원 의원과 오하이오 출신 밥 레타 하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홀트 펜타닐 법안은 모든 펜타닐 관련 마약성 진통제를 엄격히 관리 통제하는 스케줄 1에 항구적으로 올려 강력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항구적인 스케줄 1 카테고리에 올려 초강력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연방 마약 단속국인 DEA와 미 국경보호국인 CBP 등 관련 당국이 펜타닐을 추적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펜타닐을 밀거래하고 미 전역에 불법 배포하고 있는 마약 카르텔 등 범죄 조직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펜타닐은 99%가 중국에서 화학물질로 밀반입돼 멕시코 등지의 양대 마약 카르텔에 제조되고 미 전역에 널리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몰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나 강한 진통제로 쓰이고 있으나 오남용으로 좀비 같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 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2022년 한 해 10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대부분인 7만 5천여 명은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미국인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전체 마약 관련 사망자는 3천 명 늘어난 데 비해 펜타닐 사망자는 5천 명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코케인, 필로폰, 헤로인 등 널리 알려진 다른 마약에 의한 사망자들이 3만 2,500여 명이어서 펜타닐 사망자들이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공에 따라 대졸자들의 연봉이 두세 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컴퓨터 전공자들은 10만 달러를 넘고 있는 반면 음악, 춤, 영상, 영어 교육 등은 3만 달러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결정하고 학사기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대졸자 연봉에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4년제 대졸자의 연봉은 현재 전공별로 두세 배나 격차가 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고액 연봉은 역시 스템,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첨단 분야의 전공자들로 10만 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리서치, 운영 연구 전공자들은 대졸 연봉이 11만 2,097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해양 건축공학의 경우는 10만 9,1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졸자들의 초기 연봉은 10만 4,79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전공인 컴퓨터 공학의 경우 9만 9,063달러로 5,000달러 차이가 났습니다. 수의학은 9만 7,500여 달러, 석유공학은 9만 7,000달러, 약학은 9만 4,000여 달러, 전자전기통신 전공자들은 9만 1,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전공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어려운 탓에 학생들로부터는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공들을 보면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RN 등록 간호사의 경우 연봉이 7만 6,500달러로 나타났고 회계 전공자들은 6만 4,3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즈니스 전공은 5만 8,000달러, 정보미디어 전공자들은 4만 9,000달러, 생물학은 4만 8,600달러, 인문과학은 4만 4,000달러, 교직 전공자들은 4만 1,6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저임금 전공을 보면 음악 전공자들은 3만 4,650달러, 오디오 비디오 전공자들은 3만 4,300달러, 보건이나 건강보조는 3만 4,000달러에 그쳤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하는 대체의학 전공자들은 3만 2,650달러를 받고 있고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가리키는 테소를 전공한 사람들은 3만 2,000달러, 댄스는 3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나 극장의 무대를 만드는 전공은 연봉이 2만 9,600달러, 업체 운영 보조는 2만 5,500달러에 그쳐 극심한 저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술 분야의 전공자들은 탑 클래스만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뿐 전반적인 평균으로는 이공계 전공자들보다 3분의 1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